어제 계엄은 그의 탄핵을 불러와서 마침내 이제 탄핵이 가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정치학 용어로 쿠데타라고 할 때는 몇천 건 되는데, 쿠데타는 박정희 소장이나 전두환 소장이 일으킨 것을 쿠데타로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이가 일으킨 것은 친위 쿠데타라고 구별해서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런 친위 쿠데타는 세계적으로도 100개가 안 됩니다. 몇십 개밖에 안 되는데, 대개는 성공하죠. 왜냐하면은 집권자가 하는 것이니까. 집권자가 주로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못된 버릇인데, 일본에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윤석열 것까지 해서 두 개입니다. 그 박정희의 유신 쿠데타가 있고, 그래서 두 개인데, 저는 이번에 시위하는 사당 앞에 100만인지 모였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인파에서 20, 30대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10대가 더 많다고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 보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들이 10대 때 이 윤석열 불법 계엄을 막아섰는데, 제가 10대 때 바로 박정희 유신 쿠데타 있었습니다. 그 중학생 때인데, 중고생 때문에 불법 쿠데타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는 기성세대들은 솔직히 말해서 무식했고, 우리 세대들은 아직 철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위 문화 같은 이런 것은 어림도 없었지요.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를 다 통틀어서 한덕수만 빼면 다 이제 동생뻘들입니다. 윤석열도 동생보다 어린데, 제가 박정희 유신 쿠데타 때 그 때문에 윤석열 같은 동생뻘 된 애들은 아예 이제 유신 이후에 철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인 줄 알고 있었겠지만, 우리는 알죠. 이것이 얼마나 불법이었는지 당시에. 그러나 일어설 수도 없고 그거를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물론 막았고요.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 발동해서, 심지어 그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박정희 반하면은 그 승객을 경찰서로 데려다 주면 그 승객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고, 그 택시기사는 개인 택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 택시가 큰 매력은 없는 걸로 아는데, 옛날에는 개인 택시는 집 한 채하고 맞바꿨다는 정도로 그런 건데, 그렇게 고발 사회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 청주 중학교도 입시, 고등학교도 입시, 물론 대학교도 입시고, 입시 교육을 쭉 했기 때문에 무시험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중3 때는 순공통일의 길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북한을 이기자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은 선거를 할 때 후보를 한 명만 세우고 흑백 투표를 한다. 그러니 얼마나 열등한 비민주 국가냐 하는 것을 시험 공부니까 해야죠. 입시 공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이듬해 유신헌법이 뭡니까? 박정희 1인 후보 체육관에서 원래 박정희 뽑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고 하는 2,000명 대의원들을 모아놓고 체육관에서 후보 한 명이 출마하면 찬반만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2.99% 되는 거죠. 왜냐하면 후보가 2명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 1명이니까요. 그 북한에서는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제가 10대 때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선생님들도 다 돌아서 가지고 유신만이 한국적 민주주의의 서양식 민주주의는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네, 이따위 소리나 있었고, 윤석열 같은 동생뻘 애들은 그렇게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게 알겠죠. 그것이 당연한 걸로.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불법 계엄을 했는데, 오죽하면 미국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오판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번역하니까 오판이지,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 또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미국 국무장관, 내무부 장관인데 외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나라 국가 원수한테 또라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개망신을 당한 거죠. 제가 그때 입시 때문에 달달 외워서 배웠던 대로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9차 개헌을 했어요. 제1차 개헌은 이제 이승만이가 했죠. 이승만이가 왜 했느냐? 이승만이가 초대 출마할 때는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는 헌법이었습니다. 원래는 재헌헌법을 기초하니까 유재열 박사가 내각제헌법을 기초했는데, 이승만이 그렇게 하면 나는 출마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꼬장을 피우니까 그거를 이제 바꾼 것이 이제 대통령제로 바꿨는데, 그때 이제 직접 선거가 아니고 국회에서 간선제를 뽑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초대 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니까 뭐냐면 50년이죠. 6.25 일어나던 해인데, 6.25 한 보름 전인가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 결과가 이승만에게 불리하게 된 겁니다. 이승만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2년 후에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니까 재헌의회만 2년이었고, 그러면 2년 뒤에 이제 대선 때 도저히 자기가 국회에서 간선제에서는 선출돼서 없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선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또 6.25가 터져버렸잖아요. 이승만이는 이제 가장 큰 과오가 서울에 남아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부산 도망가려고 대구까지 갔다가 좀 쪽팔리니까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가지고, 근데 방송은 여전히 내가 서울을 사수합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강 다리 폭파하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뭐 도망간 것만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대전에서 돌아가지고 오면서 제일 먼저 뭐였냐면 가만 생각하니까 북이 쳐들어오면은 젊은 사람들이 전부 인민군에 징발될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운 거에 의해서 법을 만듭니다. 부랴부랴. 국민방위군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현역 아니면 전부 다시 변역으로 묶어가지고 인민군에 징발되지 않도록. 국민 방위군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굶겨 죽였지 않았습니까? 때려 죽이고, 훈련받다 죽이고, 얼려 죽이고, 굶겨 죽여서 방위군 사건도 유명한데. 어떻든, 이제 부산에 이제 수도가 옮겼어요. 그래서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발췌기원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직선제법을 만들려고. 발췌기원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버스로, 이렇게 납치하고, 부산 임시의사당이죠. 거기서 경찰들 세워놓고, 또 전시잖아요. 아직 1952년도니까. 그래서 발췌기원이 통과가 돼가지고, 직선제가 된 겁니다. 직선제가 돼서 또 전쟁이기도 하니까 이승만이 당선이 됐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승만이 또 유명한 개헌, 4.4.5 개헌 아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원래 2번만 하게 되는데 3번 하는 걸로 하는 것인데, 초대, 대통령은 횟수를 제한하지 말자. 무기한으로 하자. 원래는 3분의 2면은 그게 소수점을 내는 것이 아닌데, 소수점 반올림하니까는 3분의 2가 됐다. 전날은 부결시켰다가 가결된 거라고 발표했다. 4.4.5 개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이 장기 집권으로 이제 갔던 것이죠. 그래서 4.19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쿠데타가 있는데, 박정희 쿠데타가 5.16입니다. 61년도에. 그게 사람들은 성공했다 했는데요. 박정희가 뭐라고 했냐면 2년만 군정을 하고 군대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2년 크게 대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시건한 거죠. 2년만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이제 당선될 때 되기 전에 만든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헌법, 상공화국 헌법이라는데 그때 개헌을 한 것이고, 그리고 69년에 이제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대로 2번 했는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선 개헌을 했어요. 개헌을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이승만 써먹던 버릇이니까 야당들이 응하지 않으니까 낮에는 국회에서 본회의실을 못하니까 밤에 다른 소회의실에 숨어가지고 여당 의원들만 모여가지고 뚝딱뚝딱 통과시켜가지고 3선 개헌이 돼가지고 세 번째 출마를 한 것이 김대중하고 붙었던 3선 개헌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을 이기고 당선됐는데, 당선되고 또 그대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대로 해도 71년이니까 75년까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신 독재 안 해도 됐다는 말씀이에요. 유신 독재 가지고 75년을 할 걸 79년까지 4년 더 해먹자고 결과적으로 유신 독재 한 거 아닙니까? 79년에 김정일한테 죽었으니까 장기 집권 과연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75년에 임기 끝나고 갔으면 아마 박정희는 민족의 영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아예 72년도에 유신 독재 쿠데타를 일으키고 친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유신헌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북한 선거제도와 똑같은 체육관에서 후보 한 명이 나와서 흑백 투표를 하는 그따위 이제 헌법을 만들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을 선거로 하는데, 그러면 여당이 3분의 1, 야당이 3분의 1, 그러면은 대통령이 뽑아는 유신정회라는 줄여서 유정이 3분의 1 하면 당연히 항상 3분의 2가 여당이죠. 나머지 야당은 3분의 1이고. 그때는 또 선거가 중선거구제라 한 선거구에서 2명 뽑는 거란 말이에요. 2명 뽑으면 당연히 여당 하나 야당 하나 뽑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지가 뽑아는 3분의 1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3분의 2가 되게끔, 이런 말도 안 되는 헌법을 만들어 그것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로,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무슨 한국적 민주주의.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앞에다 뭘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자유인 거예요. 거기다 자유라고 더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박정희가 써먹던 버릇이에요. 무슨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유신헌법이 바로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박정희가 개헌하고 그 다음에 죽었는데 전두환 소장이 12 쿠데타 일으킨 때 그때 헌법도 유신헌법이고, 강주 5.18 때 헌법도 유신헌법이에요.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헌법으로 서기화도 올라섰고
그 다음에 전두환 지가 또 박통 받아가지고서 그 체육관에서 유신헌법으로 뽑혀가지고 5공화국 헌법이라 만들었는데 똑같이 체육관을 뽑는 거예요. 유신헌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인데 이거는 뭐 그냥 선거인단, 마치 그 미국의 선거인단처럼 그럴싸하게 뭐 체육관에서 뽑는 것이라든가 박정희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든가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두환은 그래도 박정희나 이승만이가 날아간 거 보니까 이게 장기 집권이 문제니까 자기는 7년만 한임하겠다 해서 하루도 더 버티지도 않고 하겠다 해서 자기가 처음에 유신헌법으로 1년하고 해서 8년 동안 하고 사라진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역사 발호소이기 때문에 끌려 나와서 내란죄로 처형을 받았다가 사면 받았지만은 이 전두환이 그걸 5공화국 헌법이라고 그래요. 체육관에서 뽑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광주 5.28의 희생 때문에 그것이 계속 80년에 연장선상에 쭉 온 것이 87년에 6월 항쟁까지 온 것이죠. 그때도 전두환의 주장은 체육관에서 사람 대통령 뽑는 그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고 우리 시민들은 안 된다. 직선제로 해야 한다 해서 쟁취한 것이 1987년 현재 헌법 제9차 개헌 그것을 우리가 쟁취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시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선 시위는 이제 나 안 해도 되니까 87년 마지막 시위는 보도부를 깨가지고서 체류탄 맞아가면서 했던 그야말로 시가전을 방불케 그런 시위였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시위는 나로 끝나고 그 다음에 87체제로 끝나고 1987년 그 헌법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개헌하자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들 일속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87체제 헌법이 몇 가지 약점은 있지만 박근혜가 또는 윤석열이 탄핵받는다고 그러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붙었는데 그 행정부 권력을 국회 권력이 확실히 견제했잖아요. 이것이 현행 헌법의 힘인 거예요. 이 87체 헌법 이전에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이라는 개뺐다고 같은 그런 권리가 있어가지고 독재 헌법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시고 참 시위가 아닌 축제라든지 심지어 유모차도 온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보도부를 깨고 그걸로 항쟁하고 체류탄 맞고 이럴 때는 어디 유모차가 나옵니까? 어림도 없죠. 유모차는 그냥 여자들은 없어요. 여자들은 나올 수도 없어요. 남자들도 장정류만 나와야지 늙은 사람이라든가 어린애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백골단 딱벌레 자유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청카바 입은 애들 추격종 끝까지 잡힐 때까지 뛰는 애들 시위 진압 부대인데 그런 것을 다 뚫고 쟁취하는 것이 1987 체제, 현행 헌법을 우리가 얻어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1987 체제 이후로 이듬해에 88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세계 이상을 세운 겁니다. 현행 헌법은 서울올림픽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이상을 설계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이전에는 기억이나 했나요? 6.25나 이런 나라로 알고 있었고 박정희 시대 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박정희 시대 때는 우리가 북한보다 더 가난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도 물론 북한은 공산주의니까 그런 것이 먼저 있었겠지만 국제사회가 우리 한국은요 병원에 가다가 부모님이 나 병원 한번 가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하니까 가다가 죽는 그런 뉴스가 국제적으로 그냥 개망신을 당할 때였습니다. 나중에 박정희 유신 정권이 공무원이라든가 일부 대기업이나 이런 데만 의료보험을 먼저 실시했다가 지금은 우리가 선진적인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는데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